수급앤탑픽 시간입니다. 월요일을 맞아서 이번 주에 있는 주요 일정들 설명을 해주시면서 또 투자 전략 세워볼 텐데요. SK증권 영업부의 김우식 차장으로부터 말씀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수급 포인트는 어떻게 잡으셨어요?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이니까 이번 주 가장 중요한 것 되겠죠. 수급 포인트는 회의 기대감으로 가겠습니다. 이번 주에 회의나 회담이 굉장히 많네요. 많게는 6개 정도의 회의 회담이 진행이 되게 됐는데, 최근 그 외국인의 매수세가 살아나면서 수급의 어떤 구도에 좀 변화가 좀 오고 있죠. 삼성전자의 최근 상승세는 기관의 힘이 아니고 바로 외국인의 힘이라는 게 중요하겠고요. 또 각 업종별로 수급 주체들이 아주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고 또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외국인 매수세에서 확인하시다시피 우리가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있는데 이번 주 역시 그 기대감은 여전히 상존한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회의 기대감이 되겠는데 지금 일정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회의 회담이 있는지를 좀 보여드리겠는데 보시면 글로벌 주요 경제 일정과 또 경제 지표입니다. 경제 지표 쪽은 뭐 소매 판매라든지 뭐 이 정도 빼고는 지난주에 워낙 그 A급 지표가 두 개가 발표가 돼버렸죠. 그 이유는 경제 지표는 이번 주에 큰 게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일정을 보시면은 제가 회의는 대전에 빨간 표시를 해놨는데 물론 재정절벽협상은 이번 주에도 계속됩니다. 재정절벽회의 같은 경우는 물리적으로 볼 때는 이번 주까지는 해결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 부분은 진행이 되는 것이고 화요일부터 보시면은 이제 11일부터 12일까지 현지 시각이죠. FOMC 회의가 진행이 되는데 또 분위기도 분위기만큼 FOMC 회의 같은 경우는 재정절벽 이슈 집중 조명을 받고 있고 또 이번 달 말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종료가 되죠. 해서 아마 뭔가 나오지 않을까, 연장이든 아니면 Q3 확대든 뭔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어떤 기대감이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13일 목요일 보시면은 만기일도 있겠지만은 우리나라의 금통위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또 회의가 또 하나 있고, 유럽을 보시면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와 EU 정상회담이 그대로 진행이 되죠. 자, 유럽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리스나 스페인 쪽의 악재들이 완화되면서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는데 이번 회의 때는 유럽 단일 은행 감독 기구에 대한 논의가 진행이 되죠. 자, 이게 과연 호재가 될지 아니면 또 지지부진하게 넘어갈지도 관건이 되고요. 그리고 장중은 아니지만은 15일부터 해서 중국 경제 공작 회의가 있죠. 자, 최고 지도부는 물론이고 공산당 중앙위원 또 각 지역의 총괄 책임자, 경제 총괄 책임자가 모두 모여서 회의가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내년 중국 경제에 대한 어떤 정책들이 발표가 되는 거죠. 해서 이는 아마 중국발 경기 부양력이 많이 나오는데 그 기대감의 연장선으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해서 일정을 보시면은 이번 주에 무려 6개 가까이가 진행이 된다는 것. 자, 이게 가장 중요하겠고 지금은 아무래도 기대감이 조금 높은 단계 정도를 봐야 되겠죠. 일단 그런 부분이 이어지겠는데 자, 이런 회의 때문인지 몰라도 우호적인 분위기 이런 것들이 기대감으로 조금 연장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시장의 수급이라는 것은 이런 분위기면은 최근에 외국인들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과 연기금이 비슷한 성격을 보이고 있는데 외국인과 연기금의 수급이 결국은 시장을 좌우하고 우리도 그들의 수급을 쫓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외국인과 연기금의 수급 동향은 비슷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외국인과 기관 전반적으로 보자면 좀 엇갈리는 양상입니다. 오늘 전체적인 수급도 그렇고요. 업종별로 보더라도 운수장비 쪽에는 양매수가 들어오고 있지만 다른 업종들은 대부분 좀 엇갈리고 있거든요. 외국인과 기관의 흐름 묶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전체적인 느낌은 그렇죠. 투신권이 있고 외국인과 연기금이 있는데 투신권 같은 경우는 돈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도 환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뭔가를 팔아서 그러니까 IT나 코스닥 쪽을 팔아서 낙폭 과대주로 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비교적 자금이 여유가 있는 외국인과 연기금 같은 경우는 비슷한 패턴인데 여전히 IT에 대한 매수세는 이어지고 있고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에서 낙폭 과대주까지 이어지죠. 자, 요 성격이 조금 다르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화학업종에 대한 매도가 조금 나오지만은 나머지 대부분 업종 전기전자, 운수장비, 철강, 유통 등등에서 매수가 들어오죠. 매수 종목을 놓고 보면은 아주 굵직굵직하게 들어오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현대차와 기아차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죠. 거기다 또 SK이노베이션까지 있습니다. 자, 여기 시장 전체를 사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기관들 같은 경우는 투신권과 연기금 사실 묶여 있는데 기관들 같은 경우는 아까 투신권과 연기금은 조금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전기전자에 대한 매도가 나오고 있고 금융, 유통, 철강이 매도 나오고 있고 반면에 운수, 장비나 화학 쪽에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매수 종목을 놓고 보더라도 공통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역시 현대차와 기아차가 같이 잡혀 있게 되겠고요. 밤에도 SK 하이닉스도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또 외국인과 조금 틀리게 또 NC소프트라든지 S-오일 같은 종목도 들어오고 있다는 점. 자, 이런 부분들은 역시 기관 같은 경우 투신권을 중심으로 한 기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높이 올라간 IT 쪽에 대한 매도는 나오고 있지만은 낙폭 과대주 쪽으로 가고 있더라. 분명히 연기금과 외국인은 같은 성격, 투신권은 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투신권의 종목들은 개인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좀 지양을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예, 그렇죠. 투자 전략 같은 경우도 수급적으로 볼 때 역시 아직도 투신권의 종목들은 경계를 해야 된다. 많이 산 종목들도 경계를 해야 되고 또 매도가 나온 쪽도 경계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관심을 가질 쪽은 수급적으로 본다 그러면 역시 외국인과 연기금이 되겠죠. 외국인과 연기금이 관심을 가지는 종목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시총 상위 종목군이 될 수밖에 없고요. 아직은 그 작은 종목의 수급은 영향을 못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외국인과 연기금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중대형주 쪽으로 관심을 가지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SK증권 영업부의 김우식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